작년 여름 느슨해진 RPG 게임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게임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와 그 선택지에 따라 수많은 결과를 보여주는 높은 자유도로 평가받은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인데요. 근데 이 게임하고 발표가 무슨 상관이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환기 차원에서 박수 한번 쳤어요. 자, 화면 잘 보이실 거고요. 저희는 느슨해진 코딩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신생팀이 되고자 코더스 게이트라는 팀명을 선정하였고요. 팀 멤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학생 때 좋은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 PC방에서 수강 신청을 해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티켓 예매에 실패하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실까요? 가수 임영웅 씨인데요.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어떻게 보면 원업이죠.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보다 저희 임영웅을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임영웅 서울 콘서트 예매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대기번호를 보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이벤트를 레이더처럼 탐색해서 소개하고 빠르게 예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재작년의 경우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명품 매장이 열리면 오픈런을 하던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티켓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매가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티켓라이더 프로젝트는 접속자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이 접속자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고 순서대로 예매 가능한 사이트를 구현해보자 라는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레디스 락 기능을 활용해서 공시성을 제어하며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는 아직 팀 내부적으로 프론트엔드 작업이나 배포와 관련해서 어떠한 도구를 활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첫 주차에는 일단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큰 틀, 뼈대를 잡기 위해서 ERD와 API, 와이어프레임 초안 등을 작성 후 역할을 배분하였고요. 2주차와 3주차에는 MVC 구현을 위해 모델 설계 및 기초 CRUD 구현, 오어스를 활용한 소셜 로그인 기능, 일부 테이블의 캐싱 기능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구동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기 위한 테스트 코드 작성 및 개발 내용 점검이 1차적으로 진행되었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드미 등에 대한 정리도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역할 분담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기본적인 CRUD를 나눠서 할당하고 각자 오어스와 레디스락, 캐시, 쿼리 DSL의 핵심 기능을 하나씩 구현하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추가적인 부분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ERD 구성인데요. 테이블 구성할 때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테이블의 구현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좌석 테이블을 어떻게 생성할지입니다. 테이블을 생성할지 아니면 생성하지 않고 매핑 테이블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만약 매핑 테이블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방식의 자료값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팀 자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끼리 이야기했을 때 매핑 하나 직접 만드나 별 차이가 없겠다 싶어서 직접 만들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테이블 생성할 때 연관 관계 생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테이블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블끼리의 연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고민한 테이블들의 자료값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장소 테이블이나 이벤트 테이블, 이런 좌석 테이블 등의 다양한 테이블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구분하였고요. 예를 들자면 이벤트 테이블과 프라이스 테이블을 1대1로 매칭을 할지 아니면 1대 다로 연결할지 등에 대한 고민들이 다소 있었고요. 팀원 간의 논의를 통해서 프라이스와 이벤트는 1대1, 그 이외는 1대 다로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소개입니다. 첫 번째는 오어스인데요. 오어스는 사용하려는 서비스마다 회원가입을 일일이 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구글 계정이나 카카오 계정을 활용해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이제 왜 오어스를 사용하느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도 소셜 서비스로 회원가입, 로그인을 대신 인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소셜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굳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아, 나 그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했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했어. 그 과거 기억을 기반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아,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어스를 통해서 기능을 구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오어스를 적용하다 보니 일부 기술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최초에는 오어스를 사용할 때 소셜 로그인 사용자와 일반 로그인 사용자를 따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패키지와 엔티티를 분리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니 관리자 입장에서도 유저 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관리자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를 비슷하게 돌려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원의 이메일과 소셜 로그인 이메일이 동일하다면 중복 이메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멤버 관련 조회나 수정할 때 코드 작성이 다소 복잡해진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로그인 방법을 바꿔서 접속하더라도 같은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편리하고 구매 내역이나 댓글 내역, 좋아요 내역 등을 한 계정으로 통일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좌측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멤버 아이디를 가진 프로바이더 맵 테이블을 생성해서 해당 계정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여 해결했습니다. 서비스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받아서 인증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을 고유값으로 설정해서 혹시라도 외국 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목표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레디스 락을 활용한 동시성 제어인데요. 동일한 자원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산 락을 통한 동시성 제어 방식이 있는데요. 락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레터스의 스핀 락 방식과 레디슨의 펍섬 락 방식이 있는데요. 뭔가 주문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 4시 18분이니까 아마 좀 있으면 다들 한 번씩 이제 아, 저녁을 뭐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만한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저녁 메뉴 주문하는 걸로 예를 한번 들자면 한국 남자들의 소울푸드로 알려진 두 가지 음식이 있죠. 바로 돈가스와 제육볶음입니다. 제가 돈가스를 배달시킨다고 가정을 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서 요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주문이 순식간에 몰리는 경우에는 당시에 받고 있는 전화나 접속 중이던 어플에서만 주문이 접수되고 그 외에는 주문이 접수되지가 않아서 내 주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계속 확인하는 방식이 스핀락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문이 많이 몰려 있을 때 먼저 들어온 주문을 처리하고 대기 중인 사람한테는 지금 주문이 몰려서 주문이 어렵다. 다음에 주문을 받을 수 있을 때 알려주겠다. 라고 알려주는 방식이 펍섬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만약에 스피드락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순식간에 몰린 사람들이 내 주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왜 안 되지? 렉 걸렸나? 전화도 다시 해보고 새로 고침도 다시 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문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기 쉽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펍섬락 경우에는 적어도 아, 지금 주문이 몰려서 주문이 어렵습니다라는 반응을 주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도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아, 지금 많이 바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저희는 CPU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펍섬락 방식으로 동시성을 제어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티켓 생성 단계 직전에 락을 설정해서 동시성을 제어하고 생성이 완료되면 락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라운드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AOP를 통해 이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락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성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락을 생성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생성 기준입니다. 저희는 공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연의 좌석 등급 그리고 번호를 기준으로 생성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만약 누가 예매 진행 중인 좌석을 누른다면 저희가 영화 예매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이미 예매 진행 중인 좌석을 예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락 점유를 시작할 포인트를 어디로 설정할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좌석 예매를 누른 순간 시작하고 결제 완료가 되는 순간 점유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락 점유 시간이 상당히 길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제를 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카드를 찾고 이러면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락 점유를 길게 잡게 되면 데드락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 시간을 줄이고 싶었고 그를 위해 수정된 프로세스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저희 티켓 생성 플로우의 4번에
좌석 예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크리에이트 티켓을 호출해서 이벤트, 그리고 날짜, 좌석 등급, 번호를 기반으로 락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예매를 시도하고 있어 락이 점유 중이라면 대기나 이미 예매 중이라는 알림창이 나가게 되고요. 둘째로는 락이 점유 중이지 않다면 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를 사용해서 락을 점유합니다. 셋째로는 티켓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좌석 번호가 몇 번인지, 등급이 어떠한 등급인지, 그리고 예매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며 정합성이 맞는다면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맞지 않는다면 유저에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서 락을 해제하게 됩니다. 넷째로는 이제 해당 내역을 확인했으므로 DB의 티켓 테이블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락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돼서 최초에는 길게 생각했던 이 락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와 오어스 기능에 대해 간단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아까 저희가 펍섭 락 방식을 사용해서 동시성을 제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펍섭 락 어노테이션을 잠시 숨김 처리하고 테스트 코드를 실행시킨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는 50명이 시도를 했으며 1명이 예매되어야 하지만 10명이 예매를 성공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동일 좌석에 10명이 예매가 됐다면 큰 참사로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 펍성락 어노테이션을 살리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잠시 이게 화면이 안 보여서 이 밑에 어노테이션을 살렸고요. 구현을 눌러보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작성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50명의 요청이 몰려도 10명의 성공이 아니라 1명의 성공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잠시 돌아가는 동안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네, 테스트 코드가 구동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맨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면 50명이 시도했지만 단 1명만 예매에 성공하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소셜 로그인, 오어스 기능을 이용한 소셜 로그인인데요. 이게 저희 처음 로컬호스트 8080 로그인 화면입니다. 제가 구글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시도해 보겠습니다. 티켓 라이더로 이동하기 위해 제 구글 계정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토큰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저 PPT로 돌아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싱 기능인데요. 캐싱은 티켓과 이벤트의 리스폰스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벤트에 적용한 이유는 이벤트가 메인 테이블이라고 할 만큼 각 여러 가지 모델들과 양방향 관계를 맺고 있어 호출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고요. 티켓의 경우에는 예매 완료된 티켓은 고객이 예매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캐시에 등록해버림으로써 고객이 조회할 때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이벤트가 종료되거나 티켓이 만료되면 캐시에서 제거해서 데이터 쪽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이제 자주 검색되는 이벤트나 장소를 캐시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기능도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 저희 팀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반영하고 코드 리팩토링을 진행하며 캐싱을 활용한 인기 검색어, 쿼리 DSL을 활용한 조회나 검색 기능,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 기능, Vue.js를 활용한 프론트엔드 구현과 도커를 활용한 테스트 및 배포를 예정 중입니다. 속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종종 템빨이라든지 장비빨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발표자한테 좋은 장비는 뭘까요? 바로 우수한 제품과 가독성 좋은 발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좋은 제품과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저희 팀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딩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코더스 게이트 팀의 발표자 장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